안녕하세요, 셀프메이커입니다. 셀프메이커에 이런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다른 데서 이제 급하게 커튼을 달았는데 너무 후회돼요.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망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커튼은 한 번 고르면 다시 바꾸는데 적게는 20만원, 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8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실수들이 매번 똑같아요. 오늘은 그 패턴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이 실수 안 하실 거예요. 왜 커튼 실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냐면요, 커튼은 구매 빈도가 낮아요. 보통 이사할 때, 인테리어 바꿀 때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게다가 커튼은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실제 공간에 달렸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또 빛이 들어오는 정도도 달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아무리 꼼꼼하신 분들도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실수 패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8년 동안 수많은 고객님들의 후회를 보면서 하나씩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아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첫째, 창문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남향이면 하루 종일 직사광선이 들어오고, 서향이면 오후에 햇빛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고요. 북향은 직사광선이 없는 대신 은은한 빛이 들어와요. 방향에 따라 필요한 안막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공간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중요해요. 침실은 낮에도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100% 안막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거실은 낮에 채광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얇은 속지나 중지 원단을 추천드려요. 셋째, 외부에서 안이 얼마나 보이는지 체크해 주세요. 저층이거나 맞은편 건물이 가까우면 낮에도 채광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이중 커튼 구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먼저 파악하시지 않고 이 색깔 예쁘다 부터 시작하면 달고 나서 너무 어둡다, 또 너무 비친다, 또 화나다 같은 후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실수예요. 원단을 색깔로만 고르는 거예요. 사진이나 샘플북으로 그 원단의 색깔만 보고 이거 이쁘다 하고 고르시는데 실제로 3, 4m짜리가 창문에 설치가 됐을 때 완전히 다를 때가 있어요. 작은 샘플북에서는 불투명해 보여도 햇빛 아래서 큰 면적으로 달리면 비침이 많거나 또 자연광이냐 형광등이냐에 따라서 같은 원단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낮에 한번, 밤에 한번 꼭 비교를 해보시고, 또 그게 어렵다면 햇빛이 많이 드는 거실에서 한번,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단마다 드레이프가 달라요. 이 드레이프가 뭐냐면 원단이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대체로 얇고 가벼운 원단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두껍고 무거운 원단일수록 직선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공간 분위기에 맞는 드레이프를 골라야 해요. 그래서 커튼은 가능하면 반드시 쇼룸에서 실물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또 많은 면적이 들어가거나 도저히 감이 안 올 때는 그 원단을 반마 정도만 구입을 해서 집에 걸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커튼을 살 때 가격이 싼 곳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커튼에서 좀 마지막으로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커튼은 한번 제대로 하면 10년 이상을 써요. 싸게 했다가 몇 개월 만에 교체하게 되면 결국 그게 더 비싸게 박힙니다. 대부분 저렴한 가격은 원단 등급을 낮추거나 가공 품질을 낮추는 거예요. 원단 등급이 낮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건 제가 생각할 땐 색감입니다. 인테리어 마감재 예쁘게 하고 원단의 색감이 부드럽지 못한 경우를 보면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가공 품질이 낮으면 주름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바느질이 삐뚤삐뚤하고 퀄리티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실 때는 왜 이게 이 가격인지를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업체라면 아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번째 실수입니다. AS 조건을 미리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커튼 설치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커튼을 봤는데 커튼이 좀 끌린다거나 아니면 레일이 좀 뻑뻑하거나, 그리고 원단에 하자가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업체에 연락하면 설치 완료 후에는 AS 안 됩니다, 아니면 출장비를 따로 받습니다 하는 곳들이 있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3가지 정도예요. 시공 하자에 대한 무상 AS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AS 출장비가 별도인지, 그리고 원단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3가지를 계약 전에 꼭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5번째 실수로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커튼을 인테리어에서 독립된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실 커튼 하나 사자가 아니라 우리 집 전체 분위기에서 커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벽지와 바닥이 모두 미색, 베이지 톤인데 아주 새하얀 시폰 커튼을 달면 이게 또 너무 밝아서 따로 놀아요.
반대로 그레이와 블랙으로 꾸며진 그런 모던한 공간에 너무 쨍한 색감의 커튼을 걸면 공간이 두 쪽으로 나뉘어 보여요. 커튼은 공간의 배경이에요. 배경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놔도 전체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수가 비용이 가장 크게 드는 이유는 커튼이 맞지 않으면 결국 가구나 또 벽지까지 바꾸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커튼 하나를 잘못 고른 게 인테리어 전체를 다시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구와 커튼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간단한 원칙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구에 색감 포인트가 있거나 패턴이 있으면 그 커튼은 마감재 혹은 벽지, 바닥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 좁으면 커튼은 벽 색깔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가장 공간을 넓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커튼 컬러는 가구의 포인트 컬러에서 뽑아오면 실패가 없어요. 만약 그 포인트 컬러가 없다면 커튼과 동일한 컬러감의 쿠션 하나만 놓아도 아주 신경 쓴 느낌의 스타일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빛 환경부터 파악하고 커튼 종류를 고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단을 반드시 실물로 확인한다. 세 번째, 왜 이 가격인지 따져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 전에 AS 조건 3가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5번째는 커튼은 가구와 함께 본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커튼 때문에 후회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실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사 날짜에 쫓기거나 인테리어 막바지에 커튼을 알아보거나 하면서 급하게 결정했을 때 생겨요. 커튼은 공간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여유 있게 준비하면 할수록 후회가 없을 거예요. 인테리어 시작할 때 커튼도 같이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주름에 따라 박스 폭은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 또 전동을 원하면 전선을 어떻게 빼놓으면 좋을지, 그리고 수입 원단의 경우에는 입고되는데 2-3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예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도 일정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검수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당장 이번 주에 이사해요 하시면 저희도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취향이 담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